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이 31명이었는데요. 대부분이 수도권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의 주영광교회 관련 확진자가 이틀 새 11명으로 증가했고 성남과 안산, 구리 등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의 주영광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보다 9명 늘어 이틀 새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 여성 교인 A씨가 어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추가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포 8명, 안양 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A씨의 가족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 모두 지난 21일과 24일 교회 예배에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예배 참석 인원은 모두 30명, 이 가운데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교회 내에서 그 공간 내에서의 어떤 환기라는 부분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식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어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주영광교회의 전체 신도는 80명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가족이 군포의 어린이집 원장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과 함께 추가 접촉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성남시 수정구에선 이웃 모임에 참석했던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안산에서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구리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 외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사흘 전 확진자가 발생한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 관련 접촉자 196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지난주 일요일 결혼식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가 오늘 정오 기준으로 7명 늘어 모두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확진자 중 한 명인 20대 여성이 지난주 일요일에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결혼식장에 방문해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11시 예식에 참석하고 웨딩홀의 뷔페 식당에서 식사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여성과 함께 식사한 지인 등 밀접 접촉자를 7명으로 파악하고 자가 격리를 지시했습니다. 또 이 예식장에서 사진 촬영을 함께 할 때도 감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에게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왕성교회에선 지난 24일 30대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된 뒤 관련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확진자는 지난 18일 성가대 연습, 19일과 20일엔 교회 수련회, 21일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21일 예배엔 1,7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돼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종교시설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종교시설에 관련해서는 좀 더 중대본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이마트24 양지 물류센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마트24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어젯밤 9시쯤 확진 판정을 받아 물류센터 가동을 중지하고 센터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역 내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원생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역내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해당 교사가 담당한 원생 14명에 대해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청과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집 원생과 부모, 어린이집 교사 등을 자가 대기 조치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관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정환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밤사이 확진자는 대전에서 1명입니다. 대전 동구에 사는 30대 남성인데요. 그동안 집단 감염의 연결 고리로 지목된 방문 판매 업체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이 남성이 지난 24일 저녁 집 주변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을 확인하고 예배 참석자 130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남성의 직장이 있는 충북 옥천에서는 오늘 오후 직장 동료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은 다른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74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는데요. 신규 확진자 수로는 오늘이 가장 적습니다. 또 일일 검사 건수도 지난 24일 799건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다르게 20, 30대가 감염되고 있고 이들의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에서는 어제부터 대한민국 동행 세일의 하나로 한 백화점에서 재고 면세품 할인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부권 최대 규모의 아울렛도 문을 열면서 주말을 맞은 대전에는 충청권은 물론 수도권과 전라도에서까지 쇼핑객이 몰리고 있어 방역당국이 감염 확산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집단 감염 사태의 최대 고비로 보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와 종교행사 자제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653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방역당국의 집계인데요. 어제보다는 51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또 50명대로 늘어난 건데요. 날짜별로 보겠습니다. 이번 달의 신규 확진자는 일시적으로 줄었다가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67명까지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7명까지 줄었다가요. 이틀 뒤에 또 50명을 넘었고 다시 줄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50명을 넘은 겁니다. 또 최근에는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신규 확진자 중에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확진자 51명 가운데 해외 유입이 20명이고 지역 감염이 31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계속해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17명으로 인천까지 더한 수도권이 신규 확진자의 7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대전이 2명, 대구, 충북, 전북에서는 각각 1명이 추가됐습니다. 자, 이 기자, 수도권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수도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종교 모임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서울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기준으로 19명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16명, 그리고 경기에서 3명 등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교회의 교인 1,7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양의 주 영광교회에서도 확진자가 11명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도 교인 80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활동과 관련 소모임을 가급적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전환해달라며 우려를 포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역삼동과 성남 수성구의 소규모 모임과 관련해 확진자가 늘어났고 양천구의 운동시설 관련도 1명이 추가돼 73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된 확진자는 3명이 늘어나서 모두 75명입니다. 특히 방문자보다 접촉자가 더 많아졌고요.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지만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모임, 그리고 종교 모임은 가급적 피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이어서 미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30여 개 주에서 코로나19 증가세를 기록했는데요. 하루 신규 확진자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2달 만에 브리핑을 열어 추가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증가한 주는 모두 30여 곳.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주 등 10여 곳은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밤사이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고통스러운 2주를 보낼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을 때보다 높은 최고치입니다. 재확산 경고음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언론 브리핑을 열어 2차 파동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경제를 빨리 재개했던 미국 남서부 등 일부 지역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무증상자가 많은 젊은 층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킬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But the thing that you really need to realize that when you do that, you are part of a process. So if you get infected, you will infect someone else. 백악관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브리핑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펜스 부통령이 주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코로나19 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점을 둔 보건 전문가들과는 달리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를 개최한 것은 표현의 자유라며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We still want to give people the freedom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and we respect that. 주말 뉴저지에 있는 골프장 방문 일정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경제 봉쇄는 더 이상 없고 잔불도 곧 꺼질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25일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한 뒤 1일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오늘 도쿄에서는 긴급 사태 해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오늘 오후 도쿄도 관계자를 인용해 5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5일 57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53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이로써 도쿄도 내 누적 확진자는 6,054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쿄를 포함한 일본 전역에선 모두 105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확진자가 100명을 웃돈 건 지난 5월 9일 이후 48일 만입니다. 신규 감염자 수는 지난달 25일 긴급 사태를 전면 해제한 이후 매일 30명에서 50명대를 유지하다가 이달 중순부터 다시 40명에서 100명대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도에서는 지난 19일부터 휴업 요청까지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에서는 라이브하우스와 클럽, 손님을 가까이서 접대하는 음식점과 술집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일반 음식점과 술집도 이 시간을 넘겨 영업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일본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 장관은 오늘 정부에 자문을 하는 전문가들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니시무라 장관은 긴장감을 가지고 감염자 수 동향을 분석해 효과적인 감염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대응 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상 속 소독 활동의 중요성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뿌리는 분무식 소독은 효과도 떨어지고 자칫하면 몸에도 해로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효과적인 소독 방법 우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뿌리고 도로에도 뿌리고 각 지자체가 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며 주로 해온 방역 활동은 분무 소독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분사하는 경우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표면이 충분히 소독제로 덮이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법은 닦는 소독입니다. 천등에 소독제를 묻혀 많이 사용하는 곳 위주로 닦고 1분 정도 지난 뒤 물로 적신 천으로 다시 닦습니다. 소독제 자체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소독 전후로 환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무 소독을 하면 물체 표면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공기 중에 퍼질 수 있고 소독제 자체도 독성 물질이라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유해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선 5살 아이가 손소독제를 사용하려다 눈에 튀어 각막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인체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소독 시에는 장갑이나 마스크, 안면 보호구 등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일이 표면을 닦는 소독은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듭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도 확진자 동선을 소독할 때 뿌리는 소독을 병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물류센터 같은 큰 사업장에선 우선순위를 정해 주기적으로 닦는 소독을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분무기로 연무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이제 손이 닿는 부위를 우선순위를 선정하셔서요. 그런 부분들을 잘 평소에 정기적으로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역 당국은 도로나 길가 등 공기에 소독제를 뿌리는 것도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자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해당 유치원에 있던 사람의 절반 이상이 유증상자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안산 유치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발생과 관련해 원아와 교사, 조리 종사자 등에 대해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원아 또는 종사자 202명 가운데 11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원아와 유치원 종사자, 가족 등 57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질본은 또 현재 입원 중인 어린이와 가족 등 22명 가운데 어린이 환자 15명에게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일명 햄버거병 의심 증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하자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결자 해제하라고 맞섰습니다. 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구성 협상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여야가 오늘도 서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 난항 속에 표류하고 있는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해 통합당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3차 추경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의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견제와 균형은 국회의 본령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3차 추경안에 대해 이미 당에서 분석을 마쳤다면서 민생에 도움이 되고자 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 오후 원구성 협상을 위한 마지막 담판에 나섭니다. 두 원내대표는 어제 회동에선 법사위원장직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결국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2년씩 번갈아 맡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모레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끝내겠다고 양당에 최후 통첩했습니다. KBS 뉴스 개원우입니다. 전국의 휘발유 값이 5주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주간 단위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리터당 16.3원 오른 1,346.3원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한 주유소인 알뜰주유소도 리터당 1,3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미국 주요 경제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다며 다만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이 상승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 측이 미국에 대한 불만을 밝히며 무역 협상 결렬 가능성을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화웨이 등을 중국군 소유 기업으로 지정해 제재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양국 간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홍콩 보안법과 타이완 문제를 자꾸 거론해 중국 지도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열린 하와이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제츠 정치국원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무역협상 결렬 가능성을 넌지시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양제츠 정치국원이 미국이 중국의 일국 양제 원칙과 내정 문제를 건드리며 선을 넘은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를 정당화하기 어려운 것이 중국 내 기류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It's tempting for many, particularly in our business communities, who make money in China to say we must calm tensions and simply accept an increasingly belligerent CCP. That's nonsense. 이후에도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나바로 백악관국장의 중국과 협상 결렬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진화하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화웨이 등 20개 중국 기업을 인민해방군 후원 명단에 올려 최근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는 미국의 화웨이 등에 대한 추가 제재는 미친 짓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미국 상원은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홍콩 자치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국무부는 관련 중국 전 현직 관리들에 대해 비자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양국의 갈등 고조 상황에 지구촌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주행 중 갑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승용차에 시내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버스 승객이 다치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사거리 부근에서 BMW 승용차가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접촉사고는 없었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70살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시내버스 블랙박스를 확인해 승용차 운전자의 소재를 파악했고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여러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치권이 그동안 문제를 방치해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 공약 이행의 핵심이었던 인천공항공사에서 논란이 제기되자 통합당은 즉각 정치 쟁점화했습니다. 우리는 보기 좋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청년들의 카페에는 일명 부러진 펜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와중에는 잘못된 주장을 했다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선출되면 연봉 협상을 통한 현재의 임금 구조를 당연히 뒤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총파업은 불보듯 뻔합니다.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 모두 관련 법에 따라 파업 등 쟁의 행위가 금지돼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어제 하태경 의원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예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상태에서 로또 취업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부정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서 그만둬야죠. 정의당은 비정규직 문제에 무관심하던 하 의원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대책도 없다가 이제 와서 청년들의 미래를 모두 대변하는 듯이 행동하는 것에서 그런데 정치권이 좀 더 진정성을 가졌다면 이번 논란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철도와 항공 등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는 기간제 파견직을 금지한다는 법안부터 특히 공항 보안 검색 업무에 파견직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정규직화를 위한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환노위에 상정조차 못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기업들에서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들이 많아서 당시 민주당 안에서조차 논의하기 껄끄럽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논의를 차일피일 미뤄온 겁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 노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전통시장부터 백화점을 비롯해 동네 슈퍼까지 참여하는데요.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시장 한켠에서 27년째 정육점을 하는 사장님. 올해만큼 장사가 안 된 적도 없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한 2주 정도는 깜빡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지금 앉아있던 배찰이 정상에서 더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로 가라앉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17일간 계속됩니다. 5천여 개 동네 슈퍼부터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수산업계까지 대부분 판매점이 참여합니다. 600여 개 전통시장에서는 구매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좋죠, 소비자는. 아무래도 세일을 많이 하니까 좀 가정에도 보탬이 되고 괜찮죠. 16개 온라인 쇼핑몰도 중소기업 제품을 최대 40% 할인 판매하고 가전제품 판매 업체들은 앞다퉈 특가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행사 기간에 오시면 에어컨과 오류관리기를 두 품목을 구매를 하시면 최대 1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것에 대비해 실내 행사장은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많은 업체들이 이미 할인을 하고 있어 할인율 체감도가 낮은 데다
과거 정부 주도의 할인 행사가 큰 성공을 못 거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갑을 열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간간히 지나는 구름 사이로 햇볕이 참 뜨겁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강한 햇볕이 기온을 30도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 30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합니다.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면에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좀 낮겠습니다. 강릉 27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약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 시간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만 끼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저녁 시간대 이 비는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서 보신 것처럼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서는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안을 비롯한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원 영서 남부, 경북 북부에서는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으니까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외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광주 모두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청주 31도, 광주, 전주 30도, 대구 32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약 5도 정도 높겠습니다. 후텁지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이 남부지방과 이어서 충청 지역,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 지역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화요일에는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요일은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